2017년에 출마하시면서 경제 상황 예측 안 하시고 공약하셨습니까? 아니죠. 경제 상황 좋을 때 최저임금 올리겠다 이 소리죠. 좋습니다. 넘어가겠고요. 네, 뭐 이미 이걸 사과하셨다 그러니까 좋고요. 제가 한번 물어봅시다. 잠깐만요. 제가 이걸 받고서 한번 하시죠. 아니 이게 원 후보님 주도권 토론 아니거든요. 주도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물어봅시다. 네, 한번 물어보시죠. 네, 3부는 대선 프로파일링으로 시작합니다. 스왑 분석과 행동심리 프로파일링을 기반으로 대선 주자들의 장단점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하고 있죠. 오늘 분석 대상은 방금 들으신 것처럼 두 분입니다. 유승민 국민의힘 예비후보와 원희룡 예비후보인데요. 먼저 이 시간 함께 해주실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가 배종찬 인사이트 K연구소장, 빅데이터 전문가 전민기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팀장.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대선 프로파일링 역시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저희 모습 직접 보고 싶으신 분들, 또 댓글로 참여하시고 싶으신 분들 저희가 실시간으로 다 확인하고 있으니까요. 유튜브에서 표창원의 뉴스하이킥 검색해서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 한 주 동안 혹시 대선 판세가 달라진 게 있을까요? 배 소장님 어떻습니까? 약간의 변화는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여당 후보로 확정이 된 이재명 지사 네. 지금 국정감사로 뭐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 지지율이 좀 주춤합니다. 아하. 그래서 이런 이벤트가 끝나고 나면은 지지율이 올라가는 컨벤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역 컨벤션, 역벤션이다. 역벤션. 네, 분석이 나올 정도로 주춤한 그런 모습이고요. 네. 국민의힘 후보가 상대적으로 좀 팽팽하게 또 경쟁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홍준표 후보의 약진이 상당히 무섭습니다. 최근 이제 토론회에서 윤석열 후보와 정말 거침없는 하이킥을 하고 있는데 뉴스 하이킥은 아니고요. 거침없는 토론 하이킥을 하고 있는데 홍준표 후보가 약진하면서 머리카락 한 올 차이다. 과연 두 후보 물론 뭐 오늘 다루게 될 유승민, 원희룡 후보도 경쟁력이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다다음 주에 있을 결과에 대해서 뭐 다는 내리기는 힘들지만 대체적으로 이제 윤, 홍의 대결로 좁혀지고 있거든요. 그런 만큼 두 사람의 승부처가 될 것은 무엇일까? 이게 중요한데 지금 도덕성 혈전을 벌이고 있거든요. 도덕성 혈전. 과연 홍준표 후보, 윤석열 후보 누가 국민의힘 마음을 먼저 잡을까가 관건으로 보입니다. 예, 주로 이재명 여당 후보, 그다음에 야당에서는 윤석열, 홍준표 후보 중심으로 말씀을 주셨지만 사실 과거 노무현 후보가 2% 남짓 지지율에서 완전히 치고 올라와서 대역전 했듯이 오늘 말씀드릴 두 분, 원희룡 또 유승민 이 두 분 역시 여전히 기회는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그런 가운데 좀 주목할 만한 여론조사 결과가 있었어요. 특정 보도 언론이긴 하지만 그쪽에서 나온 여론조사 결과가 원희룡 후보가 양자 대결에서 이재명 후보를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선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이 결과를 보면 이제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공정에 의뢰를 해서 15월 16일 실시한 조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한데요. 원희룡과 유승민 두 후보와 이재명 후보와의 대결 결과만 소개를 해드리면 원희룡 39.9%, 이재명 38.8%, 유승민 34.2%, 이재명 37.9%. 원희룡 후보가 유승민 후보보다도 이재명 대결 경쟁력이 더 나은 걸로 나타나거든요. 이게 뭐냐면 일타 강사 효과죠. 일타 강사. 대장동 제가 잘 압니다. 대장동 이게 문제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게 문제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타 강사로 이재명 후보를 격렬하게 겨냥하다 보니까 보수 국민의힘 지지층들이 더 결집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원희룡 후보가 경쟁력이 상당 물론 윤석열 후보, 홍준표 후보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도 상당히 경쟁력이 올라와 있는 원 일타 강사의 모습입니다. 자, 일단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데일리안 여론조사 공정조사는 줄곧 주로 야권 후보의 우세가 나타났던 특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걸 감안한다 하더라도 원희룡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앞서는 조사가 처음 나왔다는 거. 여기서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면 그동안 주로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여권 지지자든 야권 지지자든 전략적 선택을 한다. 본선에서 누가 이길지를 보고 지지하는 경향이 있다. 그럼 이렇게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다면 원희룡 후보도 이길 수 있네? 그러면 다시 들여다보고 토론 실력 또는 이재명 후보와의 두 맞토론에서의 어떤
우위성 이런 것까지 보면서 이 후보들 간의 지지율의 변화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국민의힘 내부에서. 아니죠. 왜냐하면 프레임 전쟁에서는 네. 누가 본선 경쟁이 더 나은가? 더 나은 그냥 이기는 걸로는 안 되는 거죠. 아. 더 확실하게 이기느냐.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예. 이 이재명 후보의 양자 대결을 보면은 그래도 윤석열, 홍준표 후보가 유승민, 원희룡 후보보다는 더 이기는 결과거든요. 네. 근데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론조사 공정은 자동응답 조사입니다. 그러니까 자국, 면, 민. 그러니까 아하. 자국 면민은 뭐냐? 자동응답 조사는 대체적으로 국민의힘이 우세하게 또 면접원이 조사는? 직접 하는 조사는 이제 민주당이 우세하게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이 자동응답 조사가 대체적으로 보수 성향을 가진 응답자가 많이 표집되고 네. 그다음에 면접원 조사의 경우에는 진보 성향이 강한 응답자층이 더 많이 표집되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은요. 유승민, 원희룡 두 후보를 집중적으로 프로파일링 해보려고 하는데요. 전 팀장님, 네, 유승민 후보 대선 재수생이죠. 그렇습니다. 그 2017년에 대선에 출마했었죠. 예. 그 일단 KDI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출신입니다. 경제학자였고 그 이후에 이제 여의도 연구소장 역임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당대표 시절 비서실장 역임했죠. 최측근 친박이었는데 2007년에 한나라당 후보 경선 이후에 또 비박 진영의 핵심이 됩니다. 뭐 탄핵 후에 바른정당 창당하고 2017년에 말씀드린 대로 대선 출마했고 그 이후에 현재는 다시 국민의힘에 복당해서 네. 대선 후보로서 또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네. 배 소장님, 네. 유승민 후보 요즘 어떤가요? 가장 이 유승민 후보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탄핵의 강이 걸려 있거든요. 아하. 이걸 참 벗어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여전히요? 또 하나는 이제 본인의 본선 경쟁력이 됐든 지지율을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이 탄핵의 강을 건너서 대중의 바다로 가야 되는데 아직은 이 항구 네. 탄핵의 강 항구를 못 벗어나고 있는데 이게 앞으로 숙제입니다. 그러니까 아하. 2주 만에 이 항구를 벗어나서 대중의 바다까지 이제 포섭을 할지 네. 아니면 좀 시간이 더 걸려서 아차차 이번 대선에는 좀 더 큰 기회는 안 생길지 아하. 지켜봐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 팀장님, 네. 유승민 예비 후보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 결과 예. 알려주시죠. 1년 언급량이 32만 9천 건밖에 안 됩니다. 아하. 그러니까 저희가 많지 않네요. 지난 시간들 쭉 짚어봤겠지만 네. 지금 많이 거론되는 후보의 어찌 보면 1, 2주 언급량보다도 지금 못 나오고 있거든요. 1년치가. 예,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국민들 입에 오르내리고 있지 못하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대선 후보로서의 어떤 명확한 입지를 지금 굳히지 못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연관어 자체도 사실은 어떤 이슈의 중심, 그러니까 이 문장 자체가 유승민 후보로부터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파생된 그런 문장 안에 유승민 후보가 이름을 얻는 정도로 네. 뭐 경제나 공약 이외에는 사실은 최근 이슈 안에 그냥 포함이 돼 있다 정도로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긍부정 비율도 28대 66.9 부정 감성어가 높습니다. 뭐 이거는 모든 정치인들의 어떤 일반적이네요. 공통 사항인데요. 그 안에 보면은 조금 뭐 어눌하다라든지 배신이라는 단어가 아직까지 보여지고 있어요. 네. 그 프레임이 아직도 강하게 있는 것 같고요. 네. 뭐 그 외에는 사실 뭐 반대하다 이재명 지사의 어떤 정책에 대해서 조금 반대 입장 같은 것들 많이 냈죠. 네. 아마 그런 이미지로서 소비가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뭐 이렇게 특별히 국민들의 뇌리 속에 딱 박히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배 소장님 탄핵의 강 말씀 주셨지만 배신의 강도 여전히 걸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결국에는 이제 전문성은 높게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이따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네. 이건 뭐냐면 스마트하다. 유승민 참 똑똑한데 네. 또 그리고 또 학습성도 있거든요. 뭔가 이슈에 대해서는 굉장히 또 잘 파고 들어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결국 대중성입니다. 아하. 정치는 대중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 우리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이 왜 잘 나갑니까? 대중성입니다. 그러니까 네. 일관성과 이건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친근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걸 좀 더 키우는 것이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네. 반드시 필요한 거죠. 알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저희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대선 프로파일링. 오늘은 국민의힘의 두 후보, 예비 후보, 유승민, 원희룡 두 예비 후보에 대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수학 분석해 보겠습니다. 유승민 예비 후보의 강점 그리고 약점 한꺼번에 배 소장님 네. 말씀해 주시죠. 저는 강점은 높은 전문성, 그 다음에 약점은 조직이 없어요. 아하, 네, 조직력 부재. 조직력 부재.
그리고 앞서 대중성의 미흡 이 부분도 지적을 해주셨고요.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적용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똑똑하긴 너무 똑똑하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유승민 후보 보면 많은 예.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자식 낳으면 저렇게 똑똑했으면 좋겠다. 자식 나면 저랬으면 좋겠지만 내가 후보론 뭐 투표는 안 하겠어 이런 건가요? 네. 그러니까 좀 아하. 사람을 더 이게 끌어모을 수 있는 그런 조직력만 있다면 더 이 유승민의 경쟁력이 확대될 텐데 네. 그 부분이 좀 아쉽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전 팀장님 네. 유승민 후보의 강점에 대한 분석. 네, 그 어떻게 연관어가 보면요, 뭐 소득이라든지 탄소세, 토지세, 통행세, 기본소득, 공정소득 이런 키워드들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경제 정책과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가 뭔가 얘기를 했을 때 좀 반기를 들면서 본인의 논리를 세워가는데 네. 여기에 대한 어떤 국민들의 좀 인지가 좀 높은 것 같습니다. 아하. 그렇다면 이걸 좀 강점으로 더 발현시켜야 되지 않을까. 음흠. 그러니까 키워드 자체를 이게 뭐 지금도 여러 가지가 나오잖아요. 네. 뭐 공정소득이면 공정소득 하나로 좀 화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아, 그 긍부정 비율도 51.2 대 47.3이거든요. 긍정이 높네요. 예, 견제라든지 포퓰리즘, 뭐 희망, 기대하다, 비판하다 이 문장들을 쭉 물고 들어가서 분석을 해보니까 거의 다 이재명 현 후보가 내세운 정책들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본인의 어떤 언어들로서 이렇게 표현한 것들이 좀 강점으로 지금 네. 부각되고 있거든요. 예. 그렇다라고 하면 본인이 정말 잘할 수 있는 쪽으로 뭐 경제나 정책들 이런 것들을 오히려 좀 강화하면서 아. 키워드를 좀 하나로 통일시키는 그런 네.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책과 논리, 뭐 지식 이런 부분의 강점은 뚜렷하게 나타나네요. 그렇습니다. 왜 다른 후보들한테는 잘 보이지 않는 키워드들이거든요. 네. 그런데 약점도 있잖아요. 약점 분석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약점은 일단은 뭐 연관어 자체가 요거 좀 정치적인 사안으로 쭉 좀 퍼져 나갑니다. 보수나 뭐 토론, 정치, 경제. 그러니까 토론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약간의 좀 존재감이라든지 아니면 쇼맨십이라든지 아니면 토론을 리더- 잘하긴 잘하지만 예. 그걸 충분히 내세우지 못한다 이렇게 이해가 되네요. 예, 국민들은 사실은 토론에 길게 보더라도 다음 날 보시면 뉴스에서는 거의 한 문장 혹은 그날의 설전 중에 한 장면 정도를 기억하기 때문에 네. 요런 걸 좀 남기는 그런 좀 힘이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조목조목 하나하나 따지다기보다는 아하. 뭔가 좀 강한 한 방이 좀 필요하지 않나. 예, 요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홍준표 후보가 예전보다 훨씬 좀 무뎌졌어 이런 평을 받는데 다음날 언론에는 도덕성으로 도배가 되는 것처럼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리 이것저것 다 잘해도 그 한 네. 문장에 다 묻혀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유승민 후보는 토론에서 무척 많은 아주 유식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남는 게 없는 이런 예, 건가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토론회 준비할 때 이번에 이 토론회를 이렇게 가름하는 어떤 한 문장이라든지 아하. 키워드를 좀 키워드. 딱 준비해서 딱 꽂히게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국민들은 네. 다큐보다는 예능이 가깝거든요. 아. 그러니까 놀면 뭐하니 자꾸 보잖아요. 다시 보게 하는데 토론 프로그램 다시 보게 안 합니다. 예. 그러니까 좀 더 본인의 캐릭터를 살려서 좀 재미있게 아하. 국민들에게 각인될 수 있도록 H2O 얼마나 기억됩니까? H2O. 물. 네. 아니 그런데 그게 H2O에서 그치지 마시고 H2O에서 수소를 분리해내고 그러니까요. 이렇게 갔으면 좋았을 텐데 거기서 그렇죠? 네. 아이고 엉뚱한 얘기가 나왔네요. 어쨌든 자 그러면 이제 유승민 후보의 외부적 환경적 기회 요인과 위험 요인은 어떤 겁니까, 배 소장님? 기회 요인은 그래도 보수가 좀 변해야 된다. 보수가 변해야 된다고 이야기할 때 온건 보수, 합리적인 보수, 따뜻한 보수 이야기하는 유승민 후보에게 좀 조명하고 집중하는 게 있거든요. 이건 네.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하. 오퍼튜니티. 아하. 근데 여전히 위험 요인은 그럼에도 저럼에도 불구하고 대중성이 안 살아난다는 거. 대중성 부재. 결국 네. 대중성은 일관되고 포용을 하고 네. 좀 더 친근하게 더 다가가는. 그러니까 아하. 그동안 정치 일선에서 본인이 사람들을 더 끌어안는 예. 그런 모습을 좀 보였더라면 네. 또 그런 본인의 발군의 그 뛰어난 전문성을 연결시켰더라면 음흠. 그런 대중성과 그 부분이 아쉽겠죠. 그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유승민 후보 하면은 구주류 친박 측에서는 네. 배신자라고 계속 공격하고 배척하려고 하고 신주류 윤석열 후보 중심으로 뭉친 분들은 또 유승민을 일종의 어떤 경쟁자 내지는 적대 세력으로 보면서 공격하고 네. 이런 사이에 낀 모습이 좀 안쓰럽던데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일 때도 본인의 분명히 이제는 아킬레스건이죠. 탄핵 네. 강이. 이럴 때 좀 더 큰 나무, 큰 그늘, 큰 형님, 키다리 아저씨. 네. 그러니까 좀 우리가 세종대왕을 위대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한글을 창제했기 때문이 아니라 신숙주 같은 집현전학자들이 정말 졸려서
이 누워 있을 때 예. 그 용포를 덮어줄 수 있는 그 정말 느긋함, 아하. 그 따뜻함, 네. 그게 더 감동하거든요. 뿌리 바로 깊은 나무. 네. 네네. 자, 이제 원희룡 예비 후보 프로파일링을 해볼까요? 전 팀장님, 원희룡 후보 제주도지사직을 중도 사퇴하고 대선 도전을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우리에게 유명한 건 이제 여러 프로그램 통해서 학력고사 전국 수석, 사법고시 수석 합격. 정말 이 부분이 많이 부각이 되면서 예. 정말 똑똑한 사람이구나. 아하. 사선 국회의원 지냈고 재선으로 제주도지사, 제주도지사 사퇴하고 대선에 도전했는데 그 최근의 존재감은 좀 많이 떨어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아니 배 소장님,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세대의 정말 신화적인 시험의 어떤 달인, 그럼요. 뭐 이렇게 평가되던 분인데 오징어 게임에서 최종적으로 살아남은 사람이죠. 예, 최종적인 그런 우리 시대 승자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정치에서는 뭔가 아직까지 그만큼의 위력이 안 나타나고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정치 엘리트죠. 정치 엘리트임은 분명합니다. 네. 뭐 학벌도 대단하고 예. 또 거칠 만한 건 다 거쳤거든요. 네. 다선 의원이죠. 광역단체장도 했죠. 이제 말 그대로 뭐 국무총리나 대통령 정도 자리가 남아 있는데 좀 약점으로 보면은 투머치. 그러니까 아하. 너무 똑똑한 사람보다는 앞서 이제 유승민 후보하고 공통점인데 유사하네요. 좀 따뜻한 인간미 그리고 당에 있을 때 원희룡 라인이라는 게 있나요? 없지 않습니까? 들어본 적이 그러니까 없죠. 예, 원희룡 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제주 기반의 정치력은 그렇게 광범위하지 않거든요. 아무래도 좀 인구가 작으니까. 수도권 기반에 본인이 양천구 지역구 의원으로 있을 때 더 많은 수도권 세력을 다져놨었어야 되는 것이죠. 네. 전 팀장님, 네. 빅데이터 분석 원희룡 예비 후보 어떻습니까? 1년 동안 19만 8천 건이에요. 유승민 후보보다도 언급량이 좀 적습니다. 더 적네요. 예, 그래서 뭐 역시나 연관어도 눈에 뭐 띌만한 것은 찾기가 힘들고요. 예. 제주지사라든지 제주도 관련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아하. 그 감성어도 30.7대 63.2. 그래도 부정 감성어가 좀 낮은 편이에요. 네. 보시면 뭐 안타깝다, 의혹, 비판 뭐 이런 키워드들인데 두 후보 다 좀 아쉬운 부분은 역시나 대중적 인지도라든지 예. 좀 강력한 어떤 키워드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거. 네. 그래서 제주도 관련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정치인의 어떤 과거 행보나 말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거든요. 네. 일단 제주도 안에서의 어떤 행정이라든지 뭔가 이슈될 만한 전국적 이슈가 될 만한 그런 것들을 좀 차곡차곡 쌓는 작업이 네. 오히려 더 필요하지 않았을까라는 좀 아쉬움이 남네요. 네. 아니 배 소장님 지난번에 원희룡 지사가 바로 그 자리에 직접 나오셔가지고 그 네. 4강 발표 전날이었습니다. 네. 저랑 인터뷰를 했거든요. 네. 그때 제주도에서의 업적 얼마나 많은데 네. 그걸 왜 몰라주시느냐라고 하시던데요. 그러니까 환경보호, 유네스코 세계문화 등재라든지 그다음에 중국 자본을 오히려 원희룡 지사가 막아냈다라는 말씀도 많이 주셨고요. 네. 이런 부분들이 그 왜 이렇게 어필이 안 되고 자기 강점으로 부각이 안 될까요? 그러니까 한 자릿수 지지율에 있는 후보들이 항상 고민이 뭐냐면 배 소장 지지율을 어떻게 올려야 돼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예.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정말 몸서리가 쳐질 정도의 몸부림을 쳐야 겨우 각인이 되거든요. 절박함을 보여야 된다 이 말이잖아요. 예, 이런 벽을 전문 용어로 이제 정치학 선거 공학적 용어로 캐즘이라 그러거든요. 캐즘. 벽이 있을 때는 아하. 토네이도급의 마케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 온갖 몸부림을 치면서 심지어는 춤이라도 추고 BTS 다이너마이트 노래라도 부르면서 네. 제주도가 이렇게 환경했어요. 환경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래야 겨우 알릴 수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냥 기존대로 일반적인 방식으로 해서는 이 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거죠. 어찌 보면 본인이 워낙 늘 승승장구하셨고 똑똑했고 네. 1등이셨고 하다 보니까 남들이 다 알아주겠지라는 이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조심스러운 평가를. 조심스러워 하시지 않아도 그런가요? 투머치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에서는 네. 투머치면 이게 역효과가 나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네요. 정치는 너무 똑똑해도 조금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이 있군요. 자, 그러면 이제 원희룡 예비 후보에 어느 정도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수합 분석을 좀 해보자면 강점, 약점 좀 간단히 정리 좀 해주시죠, 원희룡 후보. 예, 조금 전에 이제 강점은 뭐 말씀드린 대로 뭐 정치 엘리트죠. 예. 정치 엘리트고 이제 약점은 말씀드렸던 대로 너무 많다, 투머치, 아하. 지나치다. 네. 그러니까 너무 똑똑해도 아하. 정치권에서는 그보다 조금 빈 공간도 빈 구석도 있는 사람들을 더 선호하고 친근하게 느껴지거든요. 네. 바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그냥 연이어서 말씀드리면은 기회 요인은 그래도 세대 변화. 네. 그러니까 원희룡 후보를 바라보는 시각은
에이, 이번 아니더라도 다음에 이런 기회가 있는 여전히 그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후보라는 것이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중요한 건 당 생활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도 원희룡 라인이 없다. 그래도 대선에 나가는 사람은 라인이 있어야 돼요. 당내 세력. 그럼요. 예. 그 이 위험 요인 사람이 모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 해결할까 이 부분이 중요하죠. 네. 전 팀장님 네. 분석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강점 관련해서는 연관어에 사실 특별한 키워드가 없습니다. 유승민, 뭐 이재명, 정치 요 정도니까요. 그래요. 본인의 강점을 좀 스스로 부각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긍부정 비율이 32.7대 64고요. 네. 강점이면 사실 그래도 긍정 감성은 높게 나타나야 되는데 예. 본인의 강점, 원희룡의 강점이 무엇인지 국민들이 지금 인지하고 못하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아니 그래도 유승민 후보는 강점에 대한 긍부정 비율이 50% 긍정이 그러니까요. 훨씬 많았잖아요. 뭐 그렇다고 강점이 이걸 없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예. 본인의 강점을 국민들에게 좀 인지시키기 위한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부각시키겠다. 그나마 보이는 단어 합리적 청렴 정도이니까 아하. 이걸 좀 강점을 부각하기 위한 노력, 네. 또 좀 이미지 같은 것들, 뭐 컨설팅을 통해서라도 뭐 아하. 하나로 만들어 가지고 이걸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원희룡 무엇 이렇게 나오는 단어가 없다는 거죠. 예. 약점은요? 약점 같은 경우는 현재 긍부정 비율 38.1대 59. 이 뭐 강점이나 약점이나 크게 차이가 없잖아요. 큰 차이가 없네요. 예, 이것도 보면은 참 희한한 게 이 약점과 관련해서도 뭐 큰 요렇게 부각되는 키워드는 없는 것 같아요. 특별한 게 없어요. 뭐 내로남불이나 뭐 망언 이런 거는 사실은 모든 그 정치인들이 갖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 강점과 약점이 뚜렷하지 않다. 이것이 약점이 아닐까 저는 생각이 드네요. 예. 네. 자, 그러면 외부 환경적인 원희룡 후보에게 다가서는 기회는 무엇이고 위협 요인은 무엇입니까, 배 소장님? 네, 조금 전에 아까 말씀드렸었는데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결과적으로 이제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은 뭐 이번뿐만 아니라 다음번도 기회가 있다. 네. 또 다시 열려 있는 기회. 이게 이제 원희룡 후보에게는 상당히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 그게 있잖아요. 지금 이재명 지사라는 상대방 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나타난 대장동 의혹 이것이 원희룡 후보의 어떤 이 똑똑함 이거를 부각시킬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하고 있지 않나요? 일타 강사. 전민기 팀장이 잘 이야기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대장동 일타 강사하면 내게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하. 원희룡 브랜드의 공약은 뭐냐. 네. 그러니까 제주도 때 친환경 했고 이런 일을 했고 저런 일을 했다. 그걸 기억하기보다는 뭔가 원희룡포 브랜드를 좀 국민들은 유권자는 알고 싶은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타 강사는 자기 게 없으면 안 됩니다. 아하. 그러니까 대장동을 넘어서는 원희룡 일타 강사가 돼야 되는 거죠. 예. 위험 요인 역시 야권 지지층이 안 봐준다. 네. 이 여권과의 대결 본선 경쟁 영향 보니까 모든 눈길이 그 두 분의 예. 윤석열, 홍준표에게만 가 있다. 그러니까요. 이게 위험 요인이겠네요. 그러니까 원희룡 후보의 경우에는 이 국민의힘 지지층, 자기 지지층들을 먼저 붙들어야 되는데 네. 확장성은 있습니다. 원희룡 후보는 진보 또 민주당 쪽에서도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의 후보다라고는 평가는 받죠. 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대선에 나오고 정치적인 영향력을 확대하면 내 지지층, 국민의힘 지지층과 보수층 지지층을 다지기 위한 확보하기 위한 원희룡의 전략은 뭔가 노력은 뭔가 더 네. 중요할 수가 있죠. 자, 마지막으로요. 두 분 다 결국 유승민, 원희룡 그 토론 잘하신다, 논리적이다, 정책에 강점 있다. 이건 결국은 국민의힘의 대선 주자 경선 토론회가 이분들의 어떤 지지율 상승에 네. 중요 기회가 될 수 있을 텐데 어떨까요? 지지율 상승에 어떤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게 봅니다. 이게 토론을 워낙 잘하는 두 사람 모두 유승민, 원희룡 토달이죠. 네. 어디 가서도 토론 능력만으로 빠지지 않고 또 인성, 품성 다 괜찮지 않습니까? 예. 또 그리고 자질적인 면에서는 전문성도 두 사람 모두 가지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대중성입니다. 왜 지지율이 안 오를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관성, 포용력, 친근감이거든요. 토론 잘하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입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어허. 비워야 채워집니다. 음흠. 그리고 손해봐야 더 넓어집니다. 네. 반드시 그걸 기억할 필요가 있죠. 전 팀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토론 잘하는 사람이 토론하면 사실 오히려 더 안 들리는 것 같아요. 안 들린다. 네, 왜냐하면은 이제 뭐 당연히 잘하겠지 말.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앞으로 남은 토론회에서 이번이 어떤 대선에 도전하는 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지금부터라도 차차 좀 국민들이 기억할 만한 이미지를 좀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유승민, 원희룡 이 두 키워드가 지금 토론회 통해서 함께 생성되고 있거든요. 네.
1, 2등 붙는 것도 중요하지만 두 사람이 좀 함께 상승할 수 있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손을 잡아서라도 좀 전략적으로 아하. 두 사람이 상대방을 부각시켜 주던지 뭐 이런 것들을 정책적으로 싸우던지 뭐 뭔진 모르겠지만 네. 차별화를 통해서 좀 다른 방식이 돼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히려 지금 보면 유승민, 홍준표, 원희룡, 윤석열 요렇게 손을 잡는 듯한 모습이거든요. 그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그런 예. 것 같은데 예. 결과적으로는 대선 동안에도 또 대선 이후에도 뭔가 노림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결국에는 대중이 어떻게 판단하는 게 중요한데 예. 이 말씀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대중성은 표창원입니다. 아이고, 예, 방송 사고가 났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선 후보 선택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준비한 대선 프로파일링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전민기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팀장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